그래서 좀 이어서 얘는 뭐 지금 필요 없으니까 냅두고 따라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 코드를 여기다가 또 복사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공유를 해드릴 거라서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치지 말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시점마다의 그 코드들의 변화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 이걸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로 만들 거거든요. 살을 좀 더 붙이고 실행, 살을 좀 더 붙이고 실행, 이렇게 할 거라서 따라치진 않으셔도 돼요. 요거는 좀 특별하게 쉽게 이렇게 해놓고, 각각 밑에다가 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자. 좀 더 알아보기 편하게. 이렇게. 요거는 하이게임 불러오기까지 한 거고요. 그냥 불러오기. 왜냐면 외부 데이터니까. 초기화는 그냥 하이게임 init 하시면 돼요. initialize의 약자예요. 그럼 뭐 오비 안 나죠? 끝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여기서 그냥 init이 뭐야? 해서 찾아보면은 나와요. 여기 하이게임 카메라 하이게임 init 여기 나와있죠. initialize. 번역만 해보면은 그냥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뭐 읽어봐도 되고 읽어봐도 되는데, 그런 거 한 번 이상 호출하는 게 안전하다 여서 해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이 기능을 갖다가 쓴 거고요. 그러니까 변수끼리 충돌하지 않게끔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 살아있는 변수들이랑 새로 만든 거랑 충돌하지 않게끔 그냥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해준다,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얘가 알아서 이제 내부적인 이슈들 그런 걸 좀 정리를 해줄 거라서 좀 넣어놓은 거고. 일단은 이렇게 해보죠. 사이즈 400에 900, 사이즈는 400에 900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냥 변수잖아요. 이거 뭐예요? 리스트죠. 리스트. 그냥 그거만 아시면 돼요. 이거 리스트 썼다. 이거 그냥 우리가 배웠던 그 객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왜 했냐면, 여기 디스플레이 쪽에 보면은 디스플레이에 보면은 셋 모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우리가 보는 화면을 생성해주는 놈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번역하면 안 좋은 게 이런 이제 그런 뭐랄까 함수명 같은 것도 다 번역을 해버리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편인데, 아무튼 이걸 여기다가 쓸 건데요. haigame.display.set 모드. 여기에 원래 이렇게 400이랑 900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400, 900은 제가 임의로 넣은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이즈를 넣어놔도 같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게임 창 크기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만 건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죠? 400에 900이라고 읽으면 돼요. 여기 있는 사이즈는. 왜냐면 이 위에서 등장한 변수 안에 들어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셋 모드. 이거 뭐예요? 이 모양만 따져보면 지금 제가 딱 선택한 이 영역은 어떤 모양이에요?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함수 실행할 때 건네주는 값이니까 인자가 될 거고, 그럼 이 함수 원형 찾아가 보면은 매개 변수 같은 거 있을 거고, 사용 예시 같은 거는 여기 밑에 나오고, 풀스크린 있고, 뭐 여기 모드들 바꾸는 거 있고,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대신에 이런 set 모드 이런 애는 이제 내장 함수는 아닌 거죠. 파이썬 내장 함수가 아니라 파이게임 내장 함수가 되는 거죠. 파이게임 안에 들어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얘를,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변수죠. 이거 뭐예요? 함수 실행의 결과가 여기 들어온다면 리턴 받은 값을 여기다 넣는다. 이거 왜 함수 문제 풀 때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그냥 그럼 어떤 일정 값이 생길 거고, 그 값이 이 변수에 들어갈 거고, 그런 거는 그냥 모양으로 좀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찾아볼 때는 컨트롤 F 많이 쓰세요. 컨트롤 F. 이런 거. 여기 보면 스크린 위드, 스크린 하이트 있잖아요. 스크린의 너비랑 스크린의 높이 설정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여기 앞에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쓴 거예요, 그냥.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제가 쓴 거랑. 그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고. 설정 중에서 하이트를 하나 설정을 할 건데, 하이 게임 EX라고 하죠, example. 이것도 아니다? 그래? 써보죠. 타이틀 같은 거 보면은, 얘네 접속자 많으면 가끔 이렇게 뜨거든요. 이거 좀 이따 하면 돼요, 다시. 아니, 뭐 지금 당장 찾을 거 없으니까 그냥 일단 진행할게요. 그래서 스크린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은 하이 게임에 어디 갔냐? set caption 하이 게임 점 display set caption 텍스트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어떻게 caption. 이것도 이제 여기다가 찾아보면 되는 건데, igame.display.setCaption이죠. 여기 보면은 파이썬 펑션인데 igame 디스플레이 안에 있다잖아요. 그러면은 뭘 하면 되냐면 여기 디스플레이 쪽에서 캡션부를 찾아보면 돼요. set caption 여기 있죠. 이거 윈도우 타이틀을 보여준대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계산기 하나 열면, 이거 어디 갔냐? 찾았다. 잠시만요. 네, 요거 있죠, 요거. 이게 캡션이에요. 계산기 어플 키면 여기 계산기라고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것도 다 설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림판을 열었다. 여기 그림판이라고 나오죠. 요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캡션으로 들어갈 거다 라는 거고요. 왜냐면 여기 타이틀은 요 변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변수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했어도 된다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냥 저장해서 쓰자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한 줄이 제목을 채워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초기 설정? 실행하면 뭐 안 될걸? 아마 요게 없으니까요. 우리는 실제로 보여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설정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하이
게임.홈게임.타임 시간 관련된 기능들이 모여있는 곳이겠죠. 그럼 당연히 클럭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메뉴에 보면 여기 타임 있었잖아요. 여기에 여기 있다. 클럭. 여기 보시면 타임 트랙 어쩌고 하잖아요. 시간을 추적할 수 있어요. 현재 시각이라던가 이전 시각이라던가 이런 거. 그걸 좀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함수예요. pygame.plot. 그럼 얘가 실행되면은 얘는 뭐냐면은 얘가 실행될 당시에 그 시각을 의미해요. 그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컴퓨터 안에서 시간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시간을 불러와서 여기다 이렇게 담을 수 있어요. 변수에다가 저장. 그럼 얘도 이제 리턴 타입이 리턴 값이 있다는 거고, 여기 이제 게임을 시작하면은 시작한 시점이 있을 거고 게임이 종료된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시간은 꽤나 많을 거란 말이죠. 그걸 이제 편하게 해주는 거죠. 얘는. 내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게임 시작과 종료라고 했을 때요, 게임 내부에서의 시간선이에요. 이게 게임 내부에서의 시간선, 위치선, 뭐 장소선, 이게 아니라 시간선이에요. 요런 개념이 있어요. 이거 진짜 좀 어려운데, 캐릭터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얘가 이 시간에는 여기 위치한대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맵이라고 봤을 때 이건 장소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위에는 시간이에요. 그에 따른 시간. 얘가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자, 이 녀석이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죠. 맞죠?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보면. 맞나요? 그러면은 이 사이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얘한테서 얘를 빼면은 이 시간축에서 보면 이만큼의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이 시간 차이를 델타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필요해요. 각각의 시점에서의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의 시간차가 필요해요. 그냥 일례를 들어보면 이해하기 제일 쉬운 건 그 오버워치에 나오는 트레이서 아세요? 이 뭐 대표적인 캐릭터가 아니긴 한데 시간을 역행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가 여기까지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버튼을 눌렀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대요. 근데 애초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저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얘는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에 있어서 이 녀석의 위치 정보까지 저장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이거?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시간 정보 플러스 위치 정보까지 한 번에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간 순서에 맞게 뭔가를 보여주려면 현재 시각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시점을 알아야 되며 그 사이 시점인 델타 타임이 필요하다. 그거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확실히. 그거를 얘가 알려준다. 얘로 컨트롤할 수가 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의 시각 같은 걸 구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늘어날 거고요. 메인 이벤트 안쪽도 계속해서 나갈 건데, 메인 이벤트는 어떻게 구성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뭘까요? while문인데 true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무한 루프죠. 무한 루프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전부 다 컨트롤 할 거예요. 일단 메인 루프라고 할 거고요. 무한히 반복하는 어떤 작업물 안에서 내가 오른쪽 방향키를 눌렀어? 그럼 오른쪽으로 가. 왼쪽 방향키를 눌렀어? 얘는 지금 시점이고요. 내가 여기서 종료 버튼을 눌렀어? 그럼 여기서 끝.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이거는 좀 더 진행을 하면은 그냥 좀 쉽게 와닿을 건데, 이게 모든 일이 전부 다 while true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 무한 루프가 진행되는 와중에 얘는 이동을 하는 거고, 시간에 따른 변화도 생길 거고, 입력에 따른 변화도 생길 거고, 그 변화를 감지해서 그때그때 이 녀석을 컨트롤만 해주면 게임처럼 보인다 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이 무한 루프 안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이 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그냥 변수랑 값이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0, 0이면 똑같은 말이네요. 방금 전이랑 true니까요, 이 말은. 맞죠? 조건문인데, 반복문인데, 이 안에 조건식이 true잖아요, 그러면. 0, 0이니까. 얘가 0인 상태에서는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떠한 시점에서 뭔가 입력을 받았는데 얘가 종료를 의미한대요. 그럼 뭐 해주면 돼요? 이 반복문을 탈출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시스템 엑시트가 0만 아니면 되네요. 그죠? 얘가 0이면 계속 돌 건데 0만 아니면 다른 거 무시하고 그냥 바로 빠져나갈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0이 아닌 상태를 만들어 줌으로써 탈출을 시키겠다. 이게 이제 메인 탈출인 거고. 요거는 여기 보이죠? get fps 맨 리퀘스트네. 요런 게 있는데 이거 쓰려면은 클럭이 뭐였어요? 요놈이죠. 그러니까 현재 시각 이러면 끝나요. 설정이. 아니지? 근데 while문이니까 이렇게 좀 티나게 해줄게요. while문 안쪽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이게 그냥 1초에 60번 이란 말이에요. 즉 FPS 60을 의미하는 거죠. 1초에 60번. 그럼 60분에 1초마다 한 번인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끝이에요. 그냥 FPS 설정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더 손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얘는 무슨 뜻이에요? 1초에 2번, 즉 0.5초마다 한 번.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1초에 한 번. 1초에 한 번. 이게 1초에 한 번? 빠른 것 같은데 이거 엄청 느린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어디 자동차 게임을 하고 있는데
멈췄게 이상하다. 아무튼 여기 뭐 캐릭터가 있는데 내가 입력을 방향키 왼쪽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1초가 걸린대요. 되게 느린 거거든요 이거. 이건 이따 한번 직접 확인할 거고, 감지는 이벤트한테 맡길 겁니다. 이러면 얘가 알아서 감지를 해와요. 지금 뭐가 눌렸다, 뭐가 어떻게 변했다 이런 거. 방향키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얘를 잘만 까보면, 키보드 부셔보신 분? 키보드 부시면은 이 안에 이게 이제 키보드 키캡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누르는 거는 이거 안에 진짜로 버튼이 따로 있거든요. 얘를 뜯어내 보면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원형으로 돼가지고 이 안에 스위치 같은 게 뭔가 있어요. 이 안에 스프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를 누르면 제가 손을 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오죠. 그냥 그게 다예요. 정작 눌리는 건 이 안쪽에 있는 무언가예요. 이것까지 다 감지를 해요. 얘는. 키보드가 눌렸다, 키보드가 떨어졌다 이런 거. 요거를 알아서 구해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할 게 없는 거지 이러면. 그래서 그 외에 오락실 조이스틱만 봐도 조이스틱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 보통 이렇게 좀 막혀 있는데 밑에 부분이, 얘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이거 안에 뜯어보면은 얘를 둘러싼 형태로 여기 다 이렇게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는 사방향이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디서 얼만큼 이렇게 기울여서 하냐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누르는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버튼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예시를 들었던 배틀그라운드예요. 보통의 이제 그 총기가 등장하는 게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의 역할은 뭐예요? 이거 이제 사격 버튼이죠. 격발. 오른쪽 버튼은 뭘까요? 보통 그냥 게임할 때 한번 떠올려보세요. 오른쪽 버튼은 뭘로 써요? 이거 보통 줌인 하지 않아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조준경으로 확대 이런 거. 그래서 보통 배그 할 때 보면 줌인 해놓고, 내가 만약에 저격총을 갖고 있다, 줌인 해놓고 격발을 누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잘만 따져보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줌인과 격발이 동시에 눌릴 수가 있네.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나는 게임 화면에서 저기 멀리 있는 적이 하나 있는데 내 화면에서는 이렇게 뭐 십자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조준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동시에 눌리지 않는다? 그럼 줌 걸어놓고 격발할 때는 줌이 풀리는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입력은 여러 개가 동시에 눌릴 수가 있어야 되네. 인 거고. 이거 말고도 예시는 뭐 더 있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만드는 형태의 이런 게임이 있는데 저기 이렇게 내려온대요. 여기서 내려온대.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가서 스페이스바 버튼을 눌러서 뭔가 발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는 거랑 스페이스바 누르는 거 둘 중에 하나만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얘는 가면서 쏠 수 없는 거네. 그죠? 이해되시죠 이거? 그래서 얘는 굉장히 여러 번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의 이벤트를 구해오는 행위를 여러 번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많은 경우의 수를 두진 않을 거예요. 우선 현재로서는. 그래서 곱수계 데이터를 일단 다루기 위해서 얘는 포문을 쓸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야 얘는 반복문을 돌면서 여러 번 캐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이벤트의 타입이 game.fish다? 이게 뭐예요? 이게 종료란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form은 뭐예요? 얘 순회하면서 그 중에 첫 번째 요소가 이벤트가 돼서 이벤트의 타입을 떠왔을 때 종료다? 아니네? 그럼 두 번째 거 해서 종료인가? 아니네? 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잖아요. 포문의 실행 그 순서, 또 그 순서상 조건문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가, 이것만 따져보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참이되는 순간이 온다? 그럼 나는 지금 종료 순간임을 감지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종료 순간은 얘를 1로 바꾸면서 탈출하기로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야 이 순간 1이 돼서 다음 메인 루프에 들어가면 탈출을 할 것이므로, 거짓이어야 탈출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은.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예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인데 메인 이벤트가 메인 루프로, 그러니까 메인 마일 루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 와중에 시간과 이벤트를 계속 감지를 하는 거고, 이벤트의 변화에 따라서 얘를 탈출시킬 건지 말 건지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전사 작업, 얘도 스크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거 세팅을 해주고 있었던, 여기다가 필 컬러를 해주시면 되는데, 컬러는 단수로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컬러는 0,0,0으로, 이게 이제 그 RGB 값 해서 0부터 255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총 256 해가지고, 그 여기 컬러 피커 같은 거 보면은 요거 RGB 레드 그린 블루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3원 분석 블루 쪽 보면은 뭐 RGB 값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그거를 그냥 마음에 드는 색깔로 해볼까. 그냥 요 RGB 해가지고 컬러를 이렇게 채우는 거지. 그럼 이 색깔이 의미하는 거는 이 색깔이에요. 하나 더 해볼까? 컬러 1, 컬러 2. 이번에 좀 다른 색으로, 약간 뭐랄까, 이런 색. 컬러 지정을 두 가지를 해놨어요. 일단은 컬러는 1을 활용을 해보죠. 컬러 1. 그리고 업데이트는 하이 게임에 있는 기능을 또 활용할 건데, 플립이라고 합니다. 지가 알아서 해줘요. 또 자기가 알아서 업데이트를 해줘요. 얘는 이제 채우다 라는 뜻이잖아요. 빌, 이 색깔로 채워주는 거고, 스크린을. 얘는 디스플레이, 눈에 볼 수 있도록, 아까 전에 했던 이 설명 있죠. 이거 전사 작업해서 우리가 눈에 보는 화면은 이 화면이다, 이걸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while문을 탈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들여쓰기 하지 않을 거고요. 하이 게임에 야, 알아서 끝내줘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 40줄, 이거 뭐 주석 다 빼면은 한 30줄 될 것 같은데, 컨트롤 엔터 해보시면은 이벤트 오타 있네? 이런 걸로 이제 디버깅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콘솔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27번째 줄에 얘가
27번째 줄 이벤트 이거 오타난 거잖아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컨트롤 엔터 해보시면 휙 인트 이벤트는 나이스나 컬러블 하이게임 좀 휙 이벤트 타입이 만약에 이거다. 얘는 함수가 아니라 그냥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non type object attribute fill 스크린에 만 30줄 사이즈 must be 33번째 줄 스크린에 attribute fill 같은 건 없어. 스크린에 fill 잠깐만 리셋 세 번째 줄 스크린 fill 컬러 1 스크린이 어디 있는데? 스크린 이건데? 하이게임의 디스플레이에 플립 스크린에 필 컬러 1 휘치인데 정말 이게 안 보인다라는 거는 잠시만 필 서치 하이게임 디스플레이 스크린 마스크 오디오 셋 캡션 뭐야 이거 내가 빠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아까 전에 컬러 1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게임 창이 될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 컬러 2 하면 요 색깔로 바뀌죠. 그죠? 근데 요거 누르는 거 있잖아요. X자를 누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끄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얘는 안 꺼져요.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거 그냥 끄면 돼요. 이런 거는 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거고요. 이거를 일단 게임 화면 설정까지 됐으니까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하자. 초기 화면 세팅 이렇게 합시다. 지금 저는 이거 되는 거 위주로 올려드릴 거거든요. 되는 상태의 코드예요. 그러니까 저랑 만약에 세팅이 같다면 이 코드가 안 돌아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이제 따라 쳐도 되고 아니면 복붙해도 되고 얘를 이제 분석 및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는.